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시황 분석 전략 세우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이 좀 나오네요, 그죠? 거침없이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갔는데 조정이 좀 나온 흐름들이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시장의 대장주 중에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조금씩 조정을 쉬어갑니다. 반도체 투톱에 대한 시각은 어떠세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아니면 반도체 업종이 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이제 시가총액 전체 코스피 지수 내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이제 높다 보니까 이들 업종이 최근에 정말 이제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치다 보니까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들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시장도 좀 숨고르기 장세에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반도체 업종이 달리느냐라고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지금 호재성 재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호재가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금 특히나 이제 D램 현물 가격도 최근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또 수요처 중에 하나인 이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이러한 쪽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그러한 D램 재고가 상당히 지금 소진이 되면서 향후 이제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한 이러한 좀 향후에 좀 수요가 좀 급증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올해 지금 이제 12월부터 지금 현물 가격이 지금 반등하기 시작해서 내년도 2021년도 내내 지금 반도체 지금 가격 상승이 좀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도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재고 소진을 더불어서 또 최근에 이제 5G 스마트폰이 또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신규 콘솔 게임이라든지 또 인텔 같은 경우에도 신규 그 플랫폼을 출시를 하면서 즉 이제 반도체 수요가 내년에 이제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2015년 부터 이제 17년 정도까지처럼 당시처럼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이 올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업종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일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내년도 이러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주가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조정인데요. 소부장들은 또 이제 강하게 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그럼 조정받을 시에 매수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근데 오늘도 별로 조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지금 1%도 안 빠지기 때문에 만일에 반도체가 조정이라고 한다면 최소 한 5에서 한 10% 이상은 그렇죠. 하락해야지 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정도까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내년을 보고서 좀 서서 이제 저가 매수 좀 나서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좀 달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반도체 업종을 사지 못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소외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 대응 여전히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계속 강세입니다. 사실 국내 2차 전지 관련들이 옛날에는 테슬라가 뉴스에 있으면 올랐고 또 거기 악재 있으면 떨어졌고 지금은 이제 거기에 따라 연동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성장성으로 가고 있는 흐름들인데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이제 LG화학, 삼성 SDI 소재가 너무 이쪽이 좀 치고 나갔고 팩 업체들이 소재주가 조금 눌렸었는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7% 넘는 상승이 나온 것은 바로 이제 이번 달 21일에 이제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이제 편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테슬라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2차 전지 관련한 부품이라든지 이러한 관련 2차 전지 전방 산업과 관련한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아시다시피 글로벌 각국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빠른 이제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친환경 정책을 지금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뭐 미국의 뭐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강력한 또 친환경 정책을 또 내세울 것으로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도 어제 아시다시피 2050년까지 또 이제 국내 이제 전기차 충전소 2천만 대 뭐 보급 관련한 그런 또 발표도 있었죠. 그만큼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 향후 성장에 따른 2차 전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뭐 성장성이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또 신규로 상장한 그 2차 전지 관련해서 또 이제 전기차 관련 있죠. 네. 그러니까 강판을 이제 고온으로 가열한 후에 급속 냉각하는 핫스탬핑 이제 공법을 통해서 이제 향후 이제 전기차에 이제 공급하는 핵심 좀 부품을 좀 만들고 있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상장을 했었는데, 상장하자마자 뭐 따상을 기록한 이후에 오늘도 또 20% 넘는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만큼 현재 지금 이제 전방 산업이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면서 관련해서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러한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 지금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 장세가 아니라, 즉 이제 실적 장세가 아니라 전형적인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좀 유동성 장세에 발맞춰서 당분간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이 기술 변화와 이 세상의 변화의 핵심 속에 있는 거니까요. 예, IT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풍력도 그렇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면서 건설주가 주목이 높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주택 공급 그다음에 많이 눌려 있다는 거로 관심이 있었는데 약간 촉매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건설주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사실 이번 국토부 장관 교체가 아무래도 좀 촉매제 역할을 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정부에서 8사 대책이었나요? 지난번 이제 네. 공급 대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이제 2017년 이후부터 규제 일변도의 이제 정책에서 정부에서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공급 정책으로 좀 전환하는 그러한 지금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국토부 장관 교체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공급 확대 정책으로 좀 나온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번 4분기부터 지금 2017년 이후에 거의 한 3년, 4년 만에 지금 이제 주택의 착공 면적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치로 실제로 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인허가 물량이 급속도로 감소를 하면서 착공 면적도 지속적으로 좀 감소를 했었는데, 이번 4분기부터 이제 착공 면적이 좀 늘기 시작했다라는 점, 또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공급 대책을 들고 나왔다는 점에서 내년 이후부터는 재차 향후 이제 공급 사이클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번에 이제 변창흠 또 LH 사장이 이제 국토부 장관으로 또 내정이 되면서 향후 또 공급 확대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촉매로 작용을 하면서 최근에 뭐 건설주를 비롯해서 뭐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난 2015년에 이제 분양이 이제 정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연간 이제 분양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2017년부터 착공 면적 인허가 물량이 급속도로 좀 축소된 영향이 있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다시 이제 업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건설 업종 또 건자재 업종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이러한 호황 사이클로 좀 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건자재 업종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국토부 장관이 이제 바뀌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집니다. 게임주 얘기도 하겠습니다. 거의 뭐 4년 만에, 3년 9개월 만에 중국의 외자 판호가 발급됐습니다. 컴투스의 서머너즈 원인데요. 이제 소위 중국의 한한령에 대한 뒤끝 장렬이 이제 끝난 거냐, 추가적인 판호 내지는 중국 관련주가 뜰 것이냐, 좀 설왕설래하더군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신호탄이 될 것이냐, 네. 아니면 이제 컴투스, 서머너즈 워마 좀 예외적으로 좀 판호가 나온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2017년 이제 한한령 이후에 사실상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한한령을 해제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고 여기에 또 컴투스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워낙에 인기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암암리에 또 이제 지금 어떻게 소위 말해서 이제 공식적이지 않은 비공식적으로 유저들이 많이 지금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좀 어쩔 수 없이 또 판호를 발급한 그러한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부분은 이 컴투스 서머너즈 다음에 과연 이제 국산 게임이 추가적으로 판호를 발급받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좀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판호 발급 여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서머너즈워 판호 발급으로 일단 국내 이제 게임 업체들의 향후 이제 중국 그 판호 발급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높아졌다라는 점, 그러한 점 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만일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게임 시장을 이제 개방을 한다라고 한다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서머너즈워 다음으로 추가적인 판호 발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인 그러한 중국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러한 좀 가능성이 좀 높아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지금 국내에서 뭐 줄줄이 지금 판호 발급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넷마블, 뭐 펄어비스 이러한 국내 대표적인 이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관심 있는 섹터 얘기를 했고요.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조정이 좀 옵니다. 올 때가 사실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동시만길이 목요일 날 있어서요. 어떤 변곡점이 좀 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 흐름과 함께 또 관심 섹터 얘기해 주십시오. 네, 워낙에 그동안에 뭐 단기간에 이제 지수가 워낙에 랠리를 펼치면서 뭐 사상 최고치를 좀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한 번은 좀 쉬어갈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번 주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의 시장은 전형적인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에 있는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겠 싶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의 좀 변화 여부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게 바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었는데 지난 이제 9월에 외국인들의 코스피 200 선물 순매수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이번 12월에 이제 과연 이제 롤오버를 하느냐, 이 부분이 향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에 좀 중요한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서는 외국인의 그런 수급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파르게 좀 달려오면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 만큼 연말에 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 최근에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 좀 매도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연말로 갈수록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또 배당 확보를 위한 이런 배당주를 좀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쪽으로 기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배당주를 비롯해서 또한 최근에 뭐 그 반도체라든지 철강, 향후 이제 업황 개선이 기대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죠. 이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배당주, 반도체, 철강. 반도체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뭐 철강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쪽 철강. 그렇죠. 네, 탑픽으로는 당연히 뭐 포스코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뭐 철강석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도 지금 이제 경제회복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지금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도 실적 개선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좀 철강 업종 당분간 좀 주가 상승세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님과 함께 조정받는 다소 쉬어가는 흐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